안녕하세요. 세종문화회관 대표 안호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전통을 이 시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한국의 공연예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한국의 공연예술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공연예술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영국 런던에서 바비칸 센터와 로얄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는데 극장예술감독이 직접 나와서 1시간 넘게 단독 미팅을 하며 이것저것 적극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예술감독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 공연예술의 위상을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변방에 머물던 한국의 공연예술이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으며 또 이러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뉴욕은 대표적인 예술 도시 중 하나죠. 이곳에는 세계 공연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2023년 이곳을 대표하는 2,000석 규모의 극장에서 한국 전통 공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3회차 공연이 전성매진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관객들을 살펴보면 한국계보다 현지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낯설지만 정말 가슴 벅찬 풍경이었죠. 이 공연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특집 기사로도 소개됐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 춤이 현지 예술 매니아들을 움직였다라며 극찬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뉴욕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일문은 제1호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악의 의식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용공연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칼군무에 많은 팬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죠. 일문은 하나로 열을 맞춰서 춤을 춘다는 뜻으로 K-팝의 칼군무를 전통무용에 결합해 정적이면서도 간결한 한국 전통춤을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또한 태평소 아쟁 같은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를 적절하게 뒤섞어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묘한 현대적 사운드를 뽑아냈지요. 의상 역시 한국 전통의 미를 바탕으로 하되 색감과 디자인에서 모던함을 더했습니다. 일무라는 작품 외에도 최근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창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양의 오페라나 뮤지컬, 일본의 가부키가 있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극이 바로 창극이죠. 변강세전이라는 창극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에는 변강세와 옥녀가 등장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작하면서 옥녀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올해로 제작 10주년을 맞는 창극 변강세 점찍고 옥녀는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작품이 프랑스에서 마담옹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되면서 프랑스에서는 마담옹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도 미국 뉴욕 뱀극장과 빈, 암스테르담, 에딘버러 등 유럽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초청 공연하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동안 판소리 5마당에 머물러 있던 창극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소설, 그리스 비극, 중국의 경극 등 다양한 소재를 더하고 국내외 유명 연출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색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 창극은
올드한 9세대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사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한국 무용과 창에 기반을 둔 전통 작품들에 대한 세계예술 관객들이 찬사와 환호해서 보듯이 우리는 한국의 전통도 누가 무엇을 또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 전통 공연의 변신을 반기는 것은 세계 관객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 한국적인 색을 입은 공연 작품을 찾는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힙스터 MZ 세대들에게 한국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한 공연이 힙한 것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전통 공연은 그동안 대중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던 장르 중 하나였습니다. 티켓 판매액 역시 전체 시장의 1% 내외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23년 처음 시작한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축제는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얻어 공연예술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 작년 광복절 광화문에서 조선팝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야외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이 공연 또한 MZ세대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팝이라니 뭘까요? 조선팝이란 국악과 서양의 밴드 음악이 결합한 새로운 장르입니다. DJ 250, 이날치, 이희문 등과 함께 국악 발성으로 힙합과 팝을 부르기도 하고 서양 악기와 한국의 전통 악기를 함께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죠. 국적, 세대를 가릴 것 없이 호응하는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며 한국 고유의 콘텐츠가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연예술계가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동시대 창작에 좀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예술을 이 시대의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통 재래무에서 시작한 일무는 아이돌의 칼군무와 결합하여 MZ세대가 열광하는 현대무용이 되었고 마담 옹은 한국 고유의 해학적 미학으로 서양 관객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19금 코믹 장르가 되었습니다.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은 그리스 고전이 판소리와 만나서 동서양 예술의 이상적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전통이 동시대적 관점과 현대적 미학을 수용할 때 충분히 대중성 있는 현대 장르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을 재해석하고 동시대화하는 작품이 늘어나기 위해서도 이런 작품의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극장들은 모두 제작극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를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같은 공공극장이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극장들은 실험적인 창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무, 마담옹, 트로이의 여인들, 이 작품들은 모두 공공극장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또 국악단, 전통무용단 등 오랜 노하우를 가진 자체 예술단도 직접 운영하고 있죠. 그러나 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조차도 자체 제작 콘텐츠보다는 외부 대관 혹은 초청 작품들로 공연장을 채워왔습니다. 제가 국립극장을 처음 맡은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 것이 국립극장만의 우수한 창작 레퍼토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국립극장이 국립예술단체의 작품으로 연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레퍼토리 시즌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예술단체들의 내한 공연이 잦은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극장으로의 전환은 이전의 실패가 증명하듯 쉽지 않은 시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 우리 공연장은 변해야 합니다. 극장이 콘텐츠 제작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공공극장이 창작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공연 횟수가 늘어나고 당연히 공연 작품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입니다. 실력 있는 예술가에게는 기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인기 스타가 출연하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예술단체는 예술성과 작품 완성도가 중요해지고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창작 수준과 함께 우리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긍지를 높여준다면 궁극적으로 세계 속의 한국 문화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게 하는
강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랫동안 세계예술계의 중심은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었는데요. 그동안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 예술이 이제는 새로운 예술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로 한번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공연예술 분야에서 창작 공연이 한국의 족창성과 감성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순간 세계 공연예술계의 흐름에 새로운 빅뱅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 공연예술의 힘으로 하겠습니다.